안녕하십니까. 키즈 콘텐츠 토크, 키콘톡 제 6번째 에피소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서바이벌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관련된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배급사의 지종, 뉴 유상은 교통전략팀 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잠깐 뉴의 최근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보시죠. 저희 뉴라는 회사는 뭐 지존까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5번째 손가락 정도 되는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타 회사에 비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만큼 좀 타격도 심하고 그런 상황이고, 뭐 근데 저희는 사실 코로나19에 맞춰서 좀 나름대로 자구책들을 잘 좀 활용하고 있어서 열심히 그래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극장뿐만 아니라 TV 시리즈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에 투자를 오랫도록 해오시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이크럭스 벤처 파트너스의 정무열 전무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무님 최근에 뭐 펀드를 또 조성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조성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조성하신 건 오늘 아니고. 마침 또 좀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온 게 그 2021년부터 25년까지 그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을 해서 한 500억 정도 계속 그 펀드를 만든다고 일단 문화부에서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양에 차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애니메이션 업계에 조금이나마 좀 어떻게 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난 것 같아서 오늘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네. 그 기분 끝까지 함께하기를 네.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극장용 개봉을 한 이제 회사 목고지 변건철 대표님입니다. 최근 극장 내용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고지 변권철입니다. 네, 저희 뉴와 함께 이제 콩순이 극장판 장난감 나라 대모험을 5월 어린이날에 의미 있게 개봉을 했었는데요. 사실 첫날 스코어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오픈했다가 사실 코로나가 좀 영향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키즈 쪽 아이들이 아직까지 극장까지 찾아오기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거의 8만 명에 가까운 관객이 들었죠.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였고, 뭐 뉴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는 스코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예상했던 숫자보다 살짝 못 미치는. 네. 그래서 이번이 사실 저희 회사의 첫 번째 극장용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많이 배웠고 또 앞으로 이런 플레이를 계속 할 수 이어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런 토론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기획사 입장에서 볼 때 변 대표님은 이 극장용이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제작자 입장하고 기획자 입장하고 좀 틀릴 것 같아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꿈이죠, 그냥. 그러니까 스크린이라는 곳에서 우리 콘텐츠를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그거는 뭐 사실 애니메이션 제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 같아요. 저희도 시작이 그랬었고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고 시작은 했지만 이렇게 극장용까지 만들게 된 거, 사실 저는 우리 회사의 로고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리드 필름이 나올 때 뭉클하더라고요. 저 와이프도 같이 봤는데 약간 찡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감동이 좀 있는 것 같고, 기획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회수가 빠르죠, 일단. 확실한 스코어가 나오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제일 좀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수익화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극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말끔하게 좀 해소가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시작하신 지 몇 년 만에 그 꿈을 이루신 겁니까? 10년 만에 이뤘습니다. 네. 꿈을 이루셨으니까 다음 꿈은 성공시키는 극장용.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에피소드하고 다르게 이 와일드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서치라는 캐릭터인데요.
서치는 지금 이제 그 제작사 입장에서 이번에 홍순이 마케팅을 처음부터 참여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처음 제작을 해서 극장용 런칭을 할 때 그 담당하고 있는 마케터 입장에서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하는 그런 경험을 막 시작하는 마케터의 시선에서 아마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준비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무슨 일 하시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서치? 삐리삐리. 안녕하세요. 저는 목고지에서 콩순이 극장판 마케팅 담당했었던 서치입니다. 일단 저희 처음에 이제 개봉 제작 진행 중에서부터 제일 처음 한 일은 아무래도 배급사 찾는 거. 이제 저희 작품 어느 정도 기획성 아니면 제작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었던 건 저희 배급사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시간도 많이 들였고 공도 많이 들여가지고 저희 그 이번에 자리해주신 류 팀장님과 함께 류와 함께 저희가 배급을 할 수 있게 됐었고요. 배급사 선정 후에는 이제 뭐 개봉 일정 조율하고 뭐 같이 할 팀 세팅하고 그리고 개봉 두 달 반 전 이때부터 이제 팀별로 이제 매주 일정들 체크하면서 뭐 챙겨야 되는지 뭐 빠진 거 없는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신없이 한 2달 반 하고 나니까 개봉일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제작사의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정신이 없으면 일이 끝난다. 네. 많이 정신이 있으면 제대로 일을 안 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저희 그 홍보팀 같은 경우도 홍보팀 이제 다른 대행사분들이랑도 같이 일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주말이나 아니면 뭐 어떤 날에 갑자기 보셨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연락이 온대요. 그 관련 업체에서. 그러면 이제 일이 터진 건데 이제 이번에 저희 일하면서는 사실 뭐 저희 영화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고를 안 치다 보니까 막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챙겨주시고 꼼꼼히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정신은 없었지만 사고 없이 잘 개봉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이번에 그 배급사 입장에서 작품을 딱 픽을 할 때 네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네. 경험으로 볼 때 저 작품은 왠지 필이 왔어. 네. 그런 거에 많이 의존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신지. 사실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죠. 네, 수익성이 가장 저희의 최대 근거고, 그리고 콩순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완구 시장이나 이미 워낙에 인지도가 있는 어떤 작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스크리너라고 이제 완성된 그 어느 정도 거의 작업이 끝난 형태의 이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저희는 굉장히 작품성이나 완성도나 그리고 상업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작품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뭐 그게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높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사실은 실제 이번에 한 스코어보다도 훨씬 높은 가능성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선택을 했던 거였고요.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봤던 어떤 애니메이션들, 특히 국산 애니메이션들 가운데서 정말로 최상위급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하시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정말요. 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그러면 그런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제작 일정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단계면 여기 저 팀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면 될까요? 제작사 입장에서. 사실 이게 이 부분이 좀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우실 부분일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거의 스크리너에 준하는 정도의
결과물이 있어야만 좀 판단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상업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시나리오와 뭐 캐스팅 뭐 그리고 이 영화의 뭐 예상 수익률 뭐 그런 데이터만 있어도 어느 정도 결정이 가능하지만 애니메이션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 정도 단계에서부터 픽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예, 그래서 거의 뭐 완성에 준하는 단계에 와야 저희 쪽에서 조금 하기가 쉽고, 물론 이제 특별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봇 같은 영화를 할 때 그랬는데 이미 완구 시장이나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뭐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조금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인볼브가 될 수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 콩순이도 이 시장만 이렇지 않았으면은 제 생각에 뭐 충분히 기획 단계에서도 저희가 인볼브 될 수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특히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좀 그런 이른 단계에서의 투자 배급사가 조인하는 형태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팀장님 말씀 중에 이제 네. 이런 단계에 인볼브 된다는 건 네네. 단순한 배급 파트너를 네. 떠나서 네네. 뭐 추가로 더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 그렇죠. 사실 뭐 기본적으로 배급사라는 거는 투자와 묶어서 가는 거거든요. 묶어서. 네, 투자 배급인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 판다라고 하는 유통을 또 전문으로 하는 부가판권 유통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하고 함께 뭐 조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뉴에 제안하는 시점이 네. 꼭 굳이 스크린 정도의 완성도가 아니더라도 네네. 초반에 기획과 컨셉 단계에서 한번 가볍게 네. 제안을 드려볼 수도 있겠네요. 태평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네. 피드백 받아보고 네네. 아, 이거는 뭐 얼리 스테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네네. 아니면 조금 더 되면 해달라 이렇게 그럼요. 하고 네네. 예를 들어 그때 한번 봤을 때 잘 안 됐다고 해서 네네. 아, 한번 안 되면 영원히 안 돼. 그런 건 아니죠. 그럼요. 네, 계속 이제 그건 작업이 진행되면서 네네.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솔직히 저희 아시겠지만 콩순이도 처음부터 저희가 좀 이른 단계에서 컨택을 했다가 그때는 조금 잘 안 됐는데 또 한참 뒤에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반에 저희가 이렇게 좀 노후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뭐 조건이 바뀌거나 또 상황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펀드 입장에서 볼 때 네. 이게 이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지만 어쨌든 이제 제작사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펀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영화와 시리즈 이게 나름대로 이게 개성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TV 시리즈냐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냐.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떤 컨텐츠의 형태는 동일한데 뭐라 그럴까 이게 좀 호흡이 다르다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TV용으로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의 수익 모델과 극장용으로 가는 애니메이션의 수익 모델의 수익 모델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보는 관점은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뭐 저도 영화 투자를 좀 많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영화 투자에 준하는 기준으로 아무래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또 스크린을 많이 잡고 그 다음에 그 스크린을 또 잘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배급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오리지널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냐 아니면 이미 TV 시리즈나 아까 뭐 카봇이나 이제 콩순이 예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TV 시리즈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아서 팬덤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팬덤에 의해서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관객들의 유치가 가능한 컨텐츠냐 이제 이런 부분들 갖고 좀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TV 시리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트로만 하다 보니까 벌써 너무 재밌는 주제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그 극장용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개 서치를 했습니다. 서치를 했는데 첫 번째 자료 보시면은 최근 5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탑10 매출 기준으로 탑10을 뽑아봤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다 해외 작품입니다. 겨울왕국 2가 제일 많은
그 관객 수를 잡았고요. 스크린도 물론 2,600개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서치의 어떤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어땠습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역시 뭐 디즈니, 픽사 아니면 힘들다. 네, 저도 이제 뭐 제작사에서 이제 마케팅 담당으로 이제 있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콩순이 기획할 때 저희가 이제 목표했었던 관객 수가 있었고 이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계산 아래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들이다 보니까 좀 진짜 쉽지 않다. 100만, 200만 가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키즈 애니메이션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토피아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1억 5천만 불인데 P&A가 1억 5,900만 불로 오히려 더 P&A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대부분 제작비가 1억 불이 넘습니다. 국내 펀더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1억 불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하이 버짓으로 극장용을 제안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하이버젯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시장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뭐 저희 너짭도 했었었고, 뭐 그 전에 어떤 뭐 다이노맘이나 이런 큰 영화들을 했었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버젯 자체가 뭐 한국 돈으로 하면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되는 돈이죠. 근데 이게 국내 시장만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왜냐하면 뭐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영화 자체도 100억을 극장에서 매출을 올린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티켓 판매 금액이 100억이 아니라 극장 부금 이제 정산을 했을 때 50%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극장의 티켓 판매로 기준으로 하면 200억에 준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티켓 단가로 계산하면 거의 한 200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영화도 솔직히 200만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국내에 200만을 들어오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물론 사례는 있죠. 이제 마당에 나온 암탉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 하나를 갖고 우리나라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대부분 이럴 거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게 한국의 시장도 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북미나 유럽이나 어떤 글로벌 시장의 세일즈를 통해서, 특히 이제 뭐 너짭이나 이런 건 북미에 이제 직접 개봉을 하는 어떤 그런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 따라서 그 버젯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는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뉴 같은 경우는 판다를 통해서 해외 배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런 좀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으로 하는 작품에 대한 기획 이런 거에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상황인가요? 근데 좀 현실적으로 사실 너짭의 사례는 굉장히 좀 특수한 사례일 것 같아요. 직접 그렇게 개봉을 하는 경우가 일단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현재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의 해외 세일즈 형태는 이제 해당 국가의 이제 배급사나 뭐 수입사 같은 데서 저희한테 일정 금액 뭐 MG 같은 거를 주고 자기네들 거기서 개봉을 시켜서 뭐 수익이 나면 RS를 저희한테 더 주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면 저희가 좀 딱 명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결국 MG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솔직히 한국 영화가 지금 막 기생충이 있고 막 부산행이 있고 막 이러니까 뭐 엄청 해외에 엄청 비싸게 팔릴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정말 일부 작품만 그렇지, 실제로 특히 애니메이션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세일즈된 총 금액이 100만 불 넘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00만 불이라고 해봐야 사실 뭐 10억 조금 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산 애니메이션을 해외에 직접 세일즈해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조금 모델을 그 방향성하고 조금 다르게 가져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장 한번 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제작사 입장에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개봉 애니메이션 탑 10에서 국내 작품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서치가 서치한 내용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관객수 220만 에서부터 이제
전박이 보로로, 신비 아파트, 극장판 헬로 디봇까지 해서 나왔는데 대부분 보면 제작비가 30억에서 뭐 많게는 한 200억 이상 넘어간 작품도 있긴 합니다. 유일하죠. 그래도 예, 레드 슈즈가 한 200억 이상 넘어간 부분인데 P&A가 보통 보면 한 10에서 한 20억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작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낮춰도 안 되는 마지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작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몇몇 작품들 빼고는 다 TV 시리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극장용으로 점프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대부분 이 정도 급이라고 하면 10억에서 20억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20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애니메이션 시리즈 만들면은 저희가 이제 분당 가격으로 하게 되면은 뭐 1,000만 원이다,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뭐 그냥 수치적으로 해보면 이제 70분, 60분짜리 70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저희가 만드는 기업이 한 1억, 10억 정도, 아니 분당이니까 10억 정도 되는 거죠. 10억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제작비뿐만 아니라 스크린은 크잖아요, TV보다. 렌더링 비용이 또 들어가요. 사이즈 크게 만들어야 되는 렌더링 비용이 또 한 4배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또 사운드가 5.1로 들어가야 돼요, 극장은. 그게 또 TV용보다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또 성우들도 TV 단가랑 또 극장 단가랑 또 틀려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억은 진짜 타이트하게 제작하는 비용이고 거의 TV 시리즈 같이 만드는 거가 10억 단위. 근데 내가 그래서 극장용인데 어셋도 좀 바꾸고 사운드도 좀 달라가요. 이거 하면 이제 20억, 30억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그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 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투자할 수 있겠다고 하는 예상 제작비가 있습니까? 굳이 마음을 편하게 두는 예상 제작비는 없고요. 편하게 안 풀죠.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 콩순이 같은 퀄리티의 작품을 뭐 2, 3억에 만든다 그러면 너무 편하겠죠. 이상국 근데 그 현실적으로 못 받으시는구나. 불가능하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텔레비에서 보여지는 거와 극장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하기엔 비용은 뭐 반드시 수반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한 20억 정도라고 했을 때 이제 P&A 비용 상대적으로 영화에 비해서는 P&A 비용을 많이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그게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TV 시리즈가 극장판으로 가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P&A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그냥 대표 그냥 이름, 예를 들어 콩순이 하면은 다 그때 연령층을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P&A 비용이 이제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P&A 비용이 적게 들어서 보통 한 5억에서 10억, 많아야 10억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뭐 이 정도의 퀄리티라 그럼 그래도 한 10만에서 20만 사이는 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또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극장에서 어느 정도 개봉을 하고 그래도 10만, 20만 정도 의미 있는 관객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부가가 또 상당히 잘 되고 이 부가가 또 상당히 또 롱테일로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극장의 매출을 뭐 넘는 수준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체 제작비가 극장 매출에서 한 절반 정도 커버를 해주고 부가에서 한 절반 정도 커버를 해주면 아까 비록 적지만 그래도 해외에 뭐 20만 불, 30만 불 정도 세일즈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기준에서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맥시멈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P&A 비용 포함해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면 그래도 뭐 적당한 수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모든 애니메이션 작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애니메이션은 정부 지원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용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뭐 영진이라든가 아니면 컨텐츠 진흥원이라든가 경우에 지역 진흥원들, 지역 거점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거기서 이제 지원 사업들을 받는데 그런 지원 사업은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제작비 전체 총액에서는 이제 지원금으로 빠져서 전체 BEP는 또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총 제작비는 한 25억에서 30억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총재 기준으로 볼 때. 네. 그럼 뉴 입장에서 예. 지금 보면 여기에 작품 중에서 한 4개는 뉴에서 배급한 겁니다. 극장용 헬로 카봇, 뽀로로, 그리고 레드 슈즈랑 뽀로로, 이제 보물섬, 대모험까지인데 이거 이제 작품을 선정하실 때 그 제작비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고려 대상이 됩니까? 네, 뭐 사실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뭐 선급금 대여의 형태로 한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 입장으로 보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 선급금 대여라고 하면 조금 기준이 완화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선급금 대여라고 하는 건 결국에 극장 부금에서 저희 선급금을 먼저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 예산에서는 조금 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도 사실은 선급금만 회수하면 또 되는 부분도 있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냥 단순 투자의 경우보다는 조금 저희 기준은 좀 낮춰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도 너무 큰 작품을 괜히 맡았다가 사실 저희는 손해가 안 나더라도 프로젝트가 손해 나는 거를 저희도 그렇게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뭐 영향이 있죠. 네. 그 P&A가 이제 이슈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총재 같은 경우 P&A가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네네. 서치 입장에서 이번에 콩순이 같은 경우 P&A가 써보니까 어땠습니까? 이게 뭐 제가 이제 극장판 마케팅은 처음 해봤지만 그 마케팅 쪽으로 계속 일을 했었으니까 그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했어요. 써도 모자란다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떤 날은 뭐 1억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2억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 마케팅 쪽은 얼마나 이제 한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적절한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배급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 예산에 이 정도 작품이면 한 뭐 얼마 정도 레인지 사이에서 P&A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까? 결국에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수익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미 순재가 뭐 한 20억이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P&L을 또 막 15억씩 쓰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위험한 프로젝트가 되잖아요. 결국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25억에서 30억 정도의 캡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순재를 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P&A로 쓰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30억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총재 기준으로 한 25억 정도에 맞추는 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 역대 탑5 국내 작품 중에서 반 이상이 시즌을 한 시리즈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가면 제작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일부. 네,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메인 캐릭터 어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저는 그런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제작 스케줄을 당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되게 첫 극장이었지만 비교적 다른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15개월 만에 만들었으니까요. 진짜 어떻게 보면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3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제작비는 또 낮춰지겠죠. 그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목고지만의 노하우처럼 되겠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언급이 된 작품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는 정말 200만이라고 220만이라고 정말 높은 스코어가 나왔는데
제작비는 31억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네. 더 들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알려지기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영화 같은 경우 이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콩순이를 직접 마케팅할 때 그 이름은 어떤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사실 저희가 강조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콩순이 이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콩순이가 극장판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극장판 콩순이 하고 이제 뒤에 부제가 이제 붙는 형태여서 그냥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극장판 보면 이제 뽀로로 같은 경우가 지금 시리즈로 한 5편 나왔는데 네. 그 부제가 보면 다 대모음으로 끝나요. 네. 이게 이제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딴딴딴 무슨 대모음, 딴딴딴 무슨 별 대모음 이렇게 대모음으로 들어가는 게 또 애들한테는 좀 어필하고 있는 그런 네이밍인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신나 보이고 뭔가 새로운 세계로 떠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약간 뭐 보니까 통일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살아남기 시리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아남기, 어디에서 네네. 살아남기 이런 것처럼 뭐 환경과 장소는 바뀌지만 그때 항상 어디든지 가서 대모험을 한다라고 대모험을 애들이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이렇게 계속 연결된다는 통일성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그 또 하나의 최근에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 개봉된 애니메이션의 탑 20를 한번 조사를 서치했죠? 네. 네. 어땠나요? 이게 코로나 전과 후가 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까? 뭐 가장 한눈에 보이는 건 개봉한 영화 수 자체도 많이 줄었고 매출도 줄었고 관객 수도 줄었고 그 중에 이제 조금 이제 눈에 튀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귀멸의 칼날 그리고 소울 그 정도 외에는 사실 뭐 이전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다소 뭐 감소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개 작품 중에서 귀멸의 칼날과 소울만 관객수가 200만을 넘었고 그 나머지 작품은 다 40만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소비층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보러 가는 소비층이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이스. 그러면 맥시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200만 정도를 보여주는 숫자다. 코로나임에도 봤다는 거는 이 정도의 시장은 있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팀장님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그 타겟층이 좀 달라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이제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 실제로 200만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했지만 200만 명이 봤을 거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결국에 되게 소수의 매니아들이 여러 번 보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타겟보다는 조금 높은 소위 저희가 덕후라고 얘기하는 그 강력한 어떤 팬덤에 기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뭐랄까요 그걸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좀 받아서 좀 적용하기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배급사 입장에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사실 귀멸의 칼날 같은 작품을 또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정말 로또에 가까운 일이고 그보다는 가족 타겟의 어떤 패밀리 애니메이션 자체의 지금 시장이 얼마나 줄었나가 저한테 훨씬 더 와닿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좀 소극적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코로나의 회복 단계에 있어서 이 타겟층이 제일 마지막에 회복되지 않을까 네, 그런 판단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주는 임팩트는 사전에 뭐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소울이라고 하는 디즈니 작품이 200만이 그친 것도 좀 충격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20개 작품 중에서
국내와 일본 작품이 10개, 나머지가 이제 미국 작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와중에도 국산 작품은 이제 공순이, 그리고 미니 특공대, 그다음에 기기괴괴, 성형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타겟 연령층도 이 스크린과 매출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배급사 입장에서는 딱히 뭐 이렇게 연령층이 이렇게 높은 걸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낮으면 낮은 대로 이렇게 따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기존의 배급사들은 높은 연령대 애니메이션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거기는 굉장히 좁은 시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어찌됐건 패밀리 애니메이션, 또 오히려 영유아 타겟 애니메이션, 또 말씀하셨던 이제 TV 시리즈에서 점프업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가능성을 놓고 봤던 게 솔직히 사실인데, 이제 조금 그거에 대한 생각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오히려 확실한 코어 타겟이 있는 하이 좀 타겟의 애니메이션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어떤 식의 생각들이 이제 좀 생겨나지 않았을까. 예,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또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회가 될지 저희가 잠깐 브레이크하고 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겠습니다.